네, 플랜 V 스타 방송 시작할게요. 셀트리온 삼형제 그냥 오랜만에 들고 왔죠. 며칠 만에 들고 왔고, 일단 오늘 다뤄볼 주제를 말하기에 앞서서 저 항상 말씀드리죠. 올바른 투자 습관을 공유하고, 플랜 V의 생각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업 투자자분들, 개미 투자자분들,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방송 시작할게요. 일단은 오늘 들고 온 주제는 이 분식회계 말 많잖아요. 제가 이거 왜 들고 왔을까요? 나쁜 얘기 하려고 들고 오지는 않았겠죠?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의 멘탈을 강화시켜 드릴 겁니다. 멘탈 강화. 이 멘탈 강화가 뭐냐? 주식을 투자를 장투 혹은 장투를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많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내용들 이런 것들을 많이 알수록 좋아요. 그래야지만 존버 장투를 하실 수 있고 이것만 아시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이들 착각하시는데 잠재된 악재나 혹은 진한 악재 있죠. 왜냐면은 이 악재를 왜 알아야 되냐면은 세력들이 재탕을 해요. 재탕, 탐탕. 다 지나고 다 지난 일을 악재를 가지고 마치 지금의 악재인 마냥 아무것도 모르는 주주분들이 겁이 나서 나가게끔 지난 재료 가지고 재탕 삼탕 한다고 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잠재된 악재. 다 지나왔습니다. 셀트리온. 근데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분식회계. 지금도 의심하시는 분들 있으시고 그거에 대한 플랜 V의 생각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거를 적용하고 어떤 분명하게 사실 객관적으로 짚어내서 확인하고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대응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이 월봉에다 이거 어디 갔죠? 방송 내용을 대략적으로 그 키워드는 적어놨는데 없네요. 그럼 그냥 하죠 뭐. 일단은 어차피 제 방송은 어떤 편집 이런 거 없습니다. 저는 그냥 다이렉트로 방송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방송들이 어떠한 편집 과정 없이 방송을 시작키고 끝날 때까지 그냥 제 생각을 그냥 말하는 것 뿐이라서 어차피 전혀 상관없습니다. 분식회계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거부터 전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블럭딜에 대해서 말 많잖아요. 이거 한번 제가 왜 짚고 넘어가고 싶으면 여러분들 블럭딜 하면은 우리 욕하잖아요. 테마색. 그러니까 아이온 인베스트먼트 싱가포르의 국부 펀드예요. 걔네들이 셀트리온을 여기 헬스케어도 비슷하게 더 많이 팔아먹었지만 모건이랑 같이 이렇게 최근에 이 세 자리에서 블록딜 했는데 우리 욕하잖아요. 주주분들. 아, 이 새끼들 또 팔아먹었어. 어, 제가 진짜 한마디 할게요. 이러 테마색 국부 펀드예요, 국부 펀드. 아이온 인베스트먼트죠. 아이온 인베스트먼트. 얘네들 욕하시면 안 됩니다. 왜일까요? 얘네들은 지난 과거에 2010년이죠. 2010년? 2013년은 그렇다 쳐도 이 2010년도에 셀트리온을 투자한 그런 펀드예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욕할 일입니까? 이건 욕할 일이 아닙니다. 이분들한테 박수를 쳐주고 이분들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얘기를 넘어갈게요. 그냥 욕할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투자를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우리도 박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얘네들 욕할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이 얘기가 제 얘기가 논란이 될지 안 될지는 상관없어요. 제 생각에는 이건 맞기 때문에 사업 보고서 보시면서 그리고 셀트리온 또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셀트리온 왜 요즘에 이거 사업 보고서 왜 최근 사업 보고서 예를 들어서 2018년 보고서 쓰면은 아이언 인베스트먼트가 얼마에 들어간 거 왜 싹 다 지웠습니까? 자본금 변동 들어가면은 왜 2014년까지밖에 안 보여주시나요? 네? 왜 안 보여주시잖아요? 왜 2013년, 12년, 11년은 왜 최근 보고서에 왜 안 넣으셨습니까? 왜 저 같은 사람만 확인할 수 있게
예? 저같이 이런 거 꼼꼼하게 보는 사람만 확인할 수 있게 해놨냐고요. 2011년도 사업보고서 보시면은 이거 왜 안 나와? 또 먹어요. 뭐또 이게 귀찮게 또 이거를 궁금해서 찾아보시는 분들이 이런 건 좀 셀트리온이 좀 구려요. 이런 부분은 보시면 2011년도 사업보고서 보시면은 자본금 변동 들어가잖아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이거 보이시죠? 이거 2010년 5월 19일 3자 배정 유증 예, 당시 얼마였죠? 2천억 정도 됐을 거예요. 얘네가 17,000원에 2천억을 3자 배정을 박았어요. 여기 아이언 인베스트먼트. 왜 이런 거 있다는 거를 왜 최근에 잘 모르고 들어오신 2018년 아니죠. 2015년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 그분들은 왜 이걸 확인을 못 하겠냐요. 이게 뭐야 하면서 두들겨 맞으셨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 물량이 어디서 나왔지? 최근 사업 보고서 보니까 몰라 모르겠어. 예, 무책임합니다. 여기에만 나오죠? 주주에 관한 상황에서 여기에만 나와요. 5% 이상 주주. 최근 공시예요. 최근 사업 보고서에. 이런 거 보면 좀 그래요. 예,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워요. 회장님 좀 아쉬운데 어쨌든 이 국부펀드를 욕할 게 아닙니다. 이 17,000원에 박았다고요. 17,000원에 보이시기나 하십니까? 17,000원에 3자 배정 유증이 호재로 작용되는 경우가 이런 케이스예요. 어, 지금은 이제 수정 주가가 포함됐기 때문에 주가가 뭐 딱 17,000원이다. 이건 아니죠. 중간에 이제 막 네, 변동되고 이제 주식 배당 받고 해가지고 뭐 평탄에 이제 변화는 생기지만 그 당시에 지금 그 당시 주가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포인트는 이 2010년도에 여기에서 박았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2010년도에 박아서 8년 정도 거의 10년 가까이 투자를 해서 먹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자선 사업가가 아니잖아요.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수익을 벌어야 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분들 욕할 게 아니라 얘네들이 왜 여기서 박았을까라는 거를 한번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주식 투자할 때. 되지 않나요? 더 나아가 볼까요? 더 나아가면은 JP 모건도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온이랑 테마섹, 아이온이랑 모건 얘네들이 해외에 특정 어떤 종목 있잖아요. 얘네들 투자하는 종목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것도 아주 올바른 투자 습관이에요. 얘네들이 3자 배정으로 지금 들어가는 기업들이 세계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들어갔던 앞으로 들어가든 그런 거에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얘네들이 투자를 잘하는 회사들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미 셀트리온을 통해서 그죠? 그런 것도 요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방송을 하려고 이제 메인 방송은 아니지만 너무 욕하시지 말라고요. 저분들은 자격이 있어요. 여기서 샀기 때문에 맞죠? 대단하죠? 정말 대단한 새희들이에요. 대단한 새희들. 욕하죠. 저 욕합니다. 왜냐면 주가 뺐으면 나쁜 놈이거든요. 욕해야 되죠. 근데 이게 얘네들이 물량을 다 던지잖아요. 몇천억이나 조 단위를 던지면은 셀트리온 주가가 이거 그냥 밑에까지 내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공매도랑 짝짝꿍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북은 공매도 실컷 쳐놓고 그런 다음에 그 공매도 물량이랑 이 테마색이 과거에 있었던 물량이랑 얘네가 이거를 팔아 제껴야 되는 거를 이 공매도 세력들이 쇼커버링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건 제 생각입니다. 이거 아니고선 설명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걸 다 받아낸다? 기관들, 외국계들 미쳤습니까? 예. 미쳤다고 그거를 막 20만 원대 후반 뭐 이때 얼마였죠? 20만 원 초반인가? 미쳤다고 봤습니까? 비싼데? 얘네들 기다렸다가 여기서 하면 되지?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공매도랑 결탁이 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거 또 지워졌네요. 그 아까 적어놨던 게. 어찌됐든 그분들 너무 욕할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분식회계 한번 가볼게요. 분식회계. 그 얘기는 제가 또 따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생각이 나가지고 한 거고 분식회계에 대한 논란이 나오는 이유는 이거예요. 셀트리온이 있고 셀트리온 제약이 있고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이 제약은 일단 빼도 돼요. 얘는 분식회계랑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분식회계 논란이 왜 일어나냐면은
어떤 거에 따라 말도 뭐 탈도 많지만 플랜 V의 생각은 결국에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조금 색상이 더 잘 보여.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문제예요. 결과적으로는 케어 주주분들 기분 나쁘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우리 사실관계는 짚고 넘어가자고. 사실관계.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검색해서 아시다시피 아실만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빼고 싶지만 일단 매출이 얘가 1조가 나오고 얘가 1조가 나오잖아요. 둘이 1조 대가 그러면은 이 그룹 차원에서 앞으로 제가 합병에도 하잖아요. 합병이 됐어요. 만약에 합병이 되면은 매출이 2조로 잡힐까요? 어떻게 될까요? 매출이 글쎄요. 그거는 그 얘기를 떠나서 얘가 잡혀있는 1조 매출과 이 1조 매출이 같은 매출이라고요. 왜냐면은 셀트리온이 셀키한테 팔고 셀키가 해외에 팔잖아요. 이 구조가 되게 웃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식회계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매출액 같은 것도 과대 계상이 되는 거랑 다름없거든요. 그룹 차원에서도. 그거 말고도 많죠. 근데 제가 이 분식회계 얘기를 들고 온 이유는 뭐냐. 분식회계 얘기를 신경 쓰지 말자 우리. 분식회계가 뭐 합법이다, 위법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 논란이 지난 과거에 언제죠? 언제쯤이었죠? 일단은 그 전부터 있었지만은 이 구간에서도 계속 논란이 돼요. 심지어 이 구간 있죠, 이 구간. 제가 이제 이 방송 한 적 있었죠, 이거. 이때 이후로도 논란이 돼요. 이때 이후로도 그때 주관사가 어디였죠? 모건이었나요? 아무튼 주관사가 뭐 선정하고 뭐 얼마에 파는지 아직까지 협의 중이다. 그리고 분식회계 증선위에서 고발했다. 이 황금기에는 그런 기사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겪어보고 이 구간에 있었던 분들은 정 떨어져서 여기서 못 산다고. 근데 그 이후로 올라갔습니다. 주식이란 게 그래요. 그래서 분식회계에 대한 정리는 결국 셀케와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간의 애매모호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결국 서전진 회장이 셀케 최대 주주라서 생기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합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식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합병했을 때에 이런 개념이 일단 앞으로 어떤 말이 떠들어도 이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 쫄시면 안 됩니다. 쫄지 마세요. 결국 이 말씀은 드리려는 거예요. 멘탈 강화. 쟤 갑자기 뭐 지금 합병 얘기하다가 뭐 블록딜 얘기하다가 분식 얘기 왜 하는 거야? 아닙니다. 재료는 재탕, 삼탕해요. 예, 아시죠? 셀트리온 주주분들 오랫동안 매매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허구한 건 또 들고 와요. 그리고 막 그냥 기분 찝찝하게 만드는 별의별 뉴스 혹은 어떤 특정 전문가의 해석 가관일 거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곧 종식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합병이 되고 나서의 그 실적 있잖아요. 그 부분. 그러니까 이제 민낯이라기보다는 그 어떤 실체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 매출이 2배로 과대 계상되고 있다는 부분의 실체. 그렇다면은 합병되고 나서 기업 가치를 알고 있다면 그러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 합병되고 나서의 기업 가치를 안다면. 그래서 플랜 V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몰라요. 어차피 종목을 추천하는 방송이 아니라서 이해를 도와드리는 것 뿐입니다. 셀트리온에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난 방송에 PER 방송 했잖아요. 그 방송을 괜히 한 게 아니에요. 플랜 V는 항상 빅피처를 그립니다. 방송할 때도. PER 방송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생략합니다. 셀트리온의 PER이 대략적으로 90에서 110배 정도 나와요. 근데 문제는 셀케예요, 셀케. 예, 셀케. 일단은 적정 PER이 계산하기도 불가능하지만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본 결과 대략적으로 한 400에서 500배? 그 정도가 나와요. 이게 왜 나올 수밖에 없냐면은 현재 셀케의 시총 있죠. 시총이랑 대충 어림잡아서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셀트리온 PER에 작게 잡아도 3, 4배 높아요. 말도 안 되는 구조죠? 말도 안 되는 구조예요.
예, 순이익이 셀케가 낮잖아요. 제가 PER이 순이익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죠. 셀트리온의 매출 이거 안 보여드려도 되죠. 셀트리온의 당기 순이익이 셀케보다 훨씬 높습니다. 셀트리온은 3천억이 넘어요. 평균적으로 대충 3천억? 3천억 정도인데 셀케는 1천억대잖아요. 1천억도 안 되나요? 셀트리온이 훨씬 높은데 그 높은 얘도 PER이 90에서 110 사이인데 셀케는 지금 300, 500 막 이런 데니까요. 거품입니다. 거품. 현 시점. 셀케의 시총은 거품이라고요. 거품. 근데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서 이 셀케 가운데 셀제도 있죠. 얘네들을 지금 합병시키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얘를 들어올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제 눈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셀트리온을 올리는 게 맞아요. 근데 회장의 이익을 위해서는 셀케랑 셀제를 최대한 들어올리려고 하겠죠. 셀트리온은 약간 보조를 맞추 티 안 나게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 포인트는 이 거품이고 뭐고 그런 걸 떠나서, 그리고 제가 이 지나치게 셀케가 고평가 됐고 앞으로도 얘를 올릴 가능성이 있으나, 그런 얘기를 제가 하려고 방송했을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정리를 해드리면은 합병이 되면은, 그리고 지금 현재 삼형제를 합치면은 시총의 합이 대략적으로 40조가 돼요. 대략적으로 이 40조 시총을 맞추려면요 여러분, 순이익이 1조가 넘어야 돼요. 산술적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 40조 시총이려면 순이익이 1조가 넘는 기업이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기준을 셀트리온의 PER로 따졌을 때 90에서 110배로 따졌을 때 단기순이익 있잖아. 단기순이익 이게 1조가 넘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 셀트리온이랑 셀케랑 셀트리온 삼형제 그룹주의 단기순이익은 평균 값으로 대략적으로 잡아보면은 제 생각에는 좋게 쳐줘도 4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4천억.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현재 시총 그룹의 40조의 가치에 비해서는 너무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죠. 한 3배가 더 올라와야 되는데. 그쵸? 이해되시나요? 혹시 여기까지? 그냥 일단 그냥 이해되시든 안 되시든 그냥 편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마음속에서 불안하시죠? 고평가? 뭐야? 뭐가 나빠? 너무 이걸로만 너무 접근하지 마시고 일단은 알 건 알고 넘어가자 이거예요. 제가 항상 뭐 나쁜 얘기 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결과적으로 단기 순이익이 얘기를 이어서 가자면 단기 순이익이 1.2조가 되려면은 셀트리온의 매출액이 글쎄요 한 3조에서 4조 정도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셀트리온 매출액이 지금 1조 한 2천억 되나요? 1조 좀 1조 1천억 2천억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이익도 매출액도 거의 두세 배가 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금의 주가가 적정 주가라고요. 제 생각엔. 그래야만 이 주가가 납득이 되고, 따라서 과거에 우리 거래소 상장 재료, 실적 폭증 재료로 올라왔던 이 권역대는 말도 안 되는 자리였던 거예요. 셀트리온의 공매도가 왜 많을까요? 공매도 엄청 많잖아요. 네. 공매도 많은 이유, 외국계 애들이 때리죠. 외국계 특히. 공매도 애들은 여러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은 주식계의 끝판왕들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끝판왕들이라고요. 얘네들이 공매도 때리는 다 이유가 있어요. 저라도 돈이 있었으면 여기선 공매도를 때리고 싶어요. 저도.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이 36만원 7만원이 너무 한마디로 미래의 한 5년을 완전히 반영시킨,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증명하듯이 오랫동안 기잖아요. 공매도를 괜히 때리는 게 아닙니다. 고평가됐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지나치게. 하지만 힘든 시간이 다 왔죠. 월봉에서도 보면은 셀트리온은 보통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긴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잠시 눈으로 보이게 개월수로 제가 보여드리면은 어떤 셀트리온이
특정 고가에서 신고가로 넘어가는 게 보시면은 이 고가 신고가로 넘어가는 텀이 이때는 여긴가요? 한 11개월 이때네요. 한 1년 걸렸고 요 신고가에서 넘어가는 거가 여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산을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지금 이 신고가에서 여기서 신고가를 아직 26개월이 지나도 뚫지 못하고 있어요. 26개월 이상씩 가본 적이 없어요, 셀트리온은. 이해되시나요? 어디 고가를 찍어도 그 고가를 다음으로 신고가로 넘어가는 시점이 개월수가 이게 월봉 차트입니다. 근데 이게 제일 길다고요, 지금. 그 이유는 이때 지나치게 고평가가 됐기 때문이에요.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비싼 자리에선 당연히 공매도 그리고 테마색의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앞으로 그 주가 지금 현재 플랜 V의 기준에서는 그러면은 플랜 V는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게 접근 중장기 프로젝트라고 했잖아요. 저렇게 다 선 반영됐으면은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들고 가야 될까? 이거 고평가됐다며. 그게 아니죠. 램시마, 트룩시마, 호주마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 트럭시마를 방송해 드렸잖아요. 그 트럭시마가 미국에 진출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 수익 기대된다. 아무튼 호주마 트럭시마를 그 현 시점 기준에서 얘네들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매출을 다 반영시켰을 경우에 지금 주가가 이해가 돼요. 이미 그냥 다 반영돼 버렸다고 전제를 깔았을 때 앞으로 신약이 나오고 뭐 하고 하면은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는 10년, 20년 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가 왜 형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따라서 트룩시마, 허주마 매출이 미래에 반영이 다 되었을 때 됐단 가정을 깔면 지금의 주가가 합리적으로 됩니다. 따라서 램시마와 램시마 SC 램시마 SC가 그래서 중요해요. 이거를 제가 방송을 다른 버전으로도 할 수 있겠죠. 램시마 SC와 뭐 허주마가 매출이 다 반영됐다. 따라서 앞으로는 트룩시마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방송할 수도 있어요. 제 마음이 아니라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트룩시마 허주마의 매출이 다 반영됐다. 미래의 모든 매출이 다 반영됐다. 라는 전제를 깔았을 때 이 주가가 납득이 됩니다. 시총 40조라는 게. 그래야지만 매출액 3조대 매출액 3조 그리고 순이익 뭐 1조 이상 이렇게 올리는 회사가 할 수 있는 시가총액인 40조 지금까지 셀트리온을 기준으로 평균값으로 잡은 겁니다. 하지만 뭐 지나치게 큰 포인트는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해석, 흐름 이게 포인트거든요. 해석, 흐름 숫자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램시마와 레미케이드 램시마 SC와 그냥 램시마죠. 예. 이 용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 대략 말씀드려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이 앞으로 하는 거에 따라서 셀트리온의 미래 주가가 실적이 좋아질 경우 램시마의 유럽 진출 램시마 이제 정확하게 이제 SC죠. 이 친구가 작년 11월에 19년 11월인가 이제 유럽에서 승인됐잖아요. 이 친구가 유럽 매기는 정도에 따라 주가가 갈리겠죠. 근데 매출이 아마 좋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맞춰줘야 한다. 계속 이 실적 재료 플러스 합병 재료 이 모멘텀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의 재료에 따라서 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플랜 V는 생각한 것 뿐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도 뭐 과거에 이때 오를 때 이제 공매도로 올랐다. 글쎄요, 전 잘 모르겠어요. 공매도는 계속 늘었거든요. 올라가도 계속 늘었어요. 따라서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저 같아도 얘네들의 자금력은 상상 이상이거든요.
얘네들은 거의 무한대로 박을 수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서로 짝짝꿍하는 선에서 저는 테마셋과 JP 모건 등 해가지고 둘이 짝짝꿍 해가지고 서로 윈윈했다고 봅니다. 혹은 공매도가 아니 더좀 쉽게 좋게 표현하면요, 공매도가 이제 똥줄 타고 있다가 큰일 날 뻔했다, 테마색이랑 짝짝꿍해서 살았다, 본전 탈출일 수도 있고요. 그냥 이제 이거는 그냥 해석 차이고 사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도움은 됐겠죠, 당연히. 어마어마한 실적과 그리고 거래소 이전 상장, 이 재료, 그리고 개인들의 수급, 이 대시세의 흐름에서 공매도들은 당연히 똥줄은 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내가 이 회사가 지금 이 자리가 거품투성인 건 알지언정. 그죠? 근데 지금도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공매도인 얘기는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공매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공매도 세력은 블럭딜과 공매도 요 정도 개념으로 전 잡고 있어요. 서로 어차피 짜고 치고 그놈이 그놈이다. 위에서 공매도 친 거, 테마세게 물량 파는 거, 쇼커버링으로 받아서 짝짝꿍. 저한테 공매도는 그 정도 개념이에요. 그리고 공매도가 좋다 나쁘다에 대한 그런 것도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개인적.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도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필요한 부분이 또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다 양면이 있어요. 어쨌든 얘기를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 친구가 뭐 언제 할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은 3, 4분기 내로 하는 게 목표다라고 회장님이 말했죠. 3, 4분기. 그러면 일단은 이분의 말을 믿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분의 말이 진짜일까 가짜일까에 대한 제 해석은 없습니다.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없고요. 결국 램시마 SC의 재료와 매출액 3조 1조, 아무튼 램시마 SC의 어떤 실적 모멘텀과 합병의 어떤 모멘텀 더해져 시세를 올리지 않을까? 그 접근, 그게 플랜 V의 생각이에요. 그냥 제 생각.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건데, 혹시 아니다 할지라도, 제가 아니다 할지라도를 대비해서 지난 시간에 차트 박아드렸잖아요. 이 가격 밑으로는 안 왔고 나는 못 잡았었다고. 13만원 밑에 깨면은 나는 정말 내 모든 걸 바쳐서 내 원칙을 조금 깰 수 있을지언정 박아야지. 안 내려옵니다. 이 밑으로. 제 생각엔 그래요. 내려오면은 당황하시지 말고 담으시면 됩니다. 종목 추천 방송이 아니지만 지금 이게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플랜 V야 박아라. 여기 내려오면. 근데 너 못 잡았잖아. 물론 이제 15만원대에는 잡았다고 말씀드렸죠. 15만원대에는 잡았는데 어찌됐든 바닥에 박혔어요. 회사가. 여기 밑으로는 못 날아와요. 회사의 본질 가치와 어떤 미래의 성장 이런 거에 대해서 최악으로 봐도 이 밑으로는 못 내려와요. 그럼 뭐가 걱정입니까? 눌릴 때마다 박으면 되잖아요. 제가 뭐 차트 어떻게 잡아드렸죠? 차트는 항상 바뀌어요.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네. 제가 차트를 공개하는 이유는 그게 계속 영원히 유효한 자리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그 방송을 했을 당시의 기준일 뿐 바뀌어요. 매일 혹은 분에 따라, 솔직히 분은 오바고요. 적어도 일 단위, 일, 주, 월, 분기, 연 다 달라져요. 선들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해드린 거고, 또 그게 변형이 됐다? 그걸 제가 공개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피해 보실까봐 혹시. 근데 어쨌든 플랜브의 생각을 공유하는 거라서, 제가 자리를 뭐 딱딱딱 해서 분할 매수 접근을 한다. 그럼 뭐가 무섭냐? 바닥 박혔는데. 말씀드렸죠? 어쨌든 오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제가 논란을 그래서 종식시키고 싶어서요. 셀트리온과 셀케가 있는데 얘네들이 합치면은 시총이 매출액 3조 이상, 순이익 1조 이상 정도의 기업이어야만 지금의 시가총액이 플랜브의 생각엔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이 매출액 3조와 순이익 1조는 미래의 트룩시마와
허주마, 그 외에 다른 기타 약품들. 근데 신약에 대한 거는 뺄게요. 까봐야 알잖아요. 까봐야 알지. 이 서로 너무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어요. 까봐야 알잖아요. 신약 매출 그거는 반영 안 시켜? 그거는 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까봐야 아는 거니까. 근데 이미 완성된 애들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트루시마와 허주마가 1회 쫙 일으킬 게 사실상 다 반영됐다. 그래서 램시마 SC와 램시마가 얼마나 오르냐에 따라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합병 재료에 따라서 얼마나 올려주느냐. 하지만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데, 얼마나 올라갈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얼마가 올라가든 정말 많이 올라가면은 거기선 달라붙으면은 안 됩니다. 안 되실 거예요. 거기서 물리시면은, 앞전에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그래도 좀 모르겠어요. 제가 뭐 물리신 분들 살려드리는 방송은 아니에요. 제 플랜브의 생각을 공유하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플랜브의 생각은 여기서 시세가 터졌을 때 고점 자리에서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전 거기서는 매매를 안 할 겁니다. 당분간은 셀트리온을. 제 생각은 그렇고, 하지만 그렇다고 셀트리온이 망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셀트리온은 진리입니다. 진리. 갑니다. 그냥 버티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은 제가 신약 까봐야 알지, 이 접근으로 했지만 까봤더니 대박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뭐 하나는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좋은 자리에서 잡으신 분들은 이 회사를 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좋은 회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매도하라 이런 방송 아닙니다. 그냥 저는 또 적절한 시기에 또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 장투 계좌는 박혀 있을 뿐, 단타 계좌는 사고 팔고 할 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를 제가 정리하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였냐면은, 그 합병을 하고 나서, 뭐였죠? 합병을 하고 나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미래의 일에 대한 거는 이미 일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해석을 제가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들이 뭔가 구체적으로 진행될 때쯤에 또 그런 내용의 생각되는 플랜 V의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은 어떤 멘탈 강화 시간, 과거에 악재가 있어도 우리 한번 재탕 삼탕에 속지 말자. 속지 말자. 그리고 제가 어떤 너무, 그리고 이제 블럭디라는 애들 너무 욕하지 말자. 걔네들 투자자다. 네, 그죠? 그리고 오히려 걔네들이 어디에 투자하는지 한번 관심 가져보자. 라는 정도로 말씀드렸고, 또 뭐가 있었죠? 그리고 어떤 미래의 매출, 실적, 이런 걸 반영했을 때 앞으로 램시마 SC의 어떤 역량, 역할, 얘들 어떤 성과를 보여주냐에 따라서,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합병 재료로 인해서 올라갈 여지가 있다. 하지만 너무 오르면은 좀 주의하자. 마치 이때 다졌던 시간이 필요했듯이 거품을 다지는 시간이 하지만 중장기는 이 친구는 올라간다. 마치 주식이 거품이 있으면은 빠지고, 공포가 있으면은 올라오고, 거품이 있으면 빠지고, 이런 거 봤죠? 셀트리온은 이렇게 돼 있다. 미래의 어떤 시점에 따라 상황이 좋으면 이 기울기가 조금 올라가고, 어떤 때는 기울기가 내려갈 수 있겠죠? 그럴 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우상향이다. 중장기 추세가. 그 정도로만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낮아질 것 같다, 올라갈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저보다 더 오래 들고 있으신 해안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그 정도까지 제가 뭐 접근을 하고 싶지도 않고요.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이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역시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일단은 지금 이게 지워져 가지고 조금 뭐를 빼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각나는 대로 방송을 했는데, 플랜브이는 원래 뭐 대본이 없기 때문에 그냥 또 생각나는 게 있으면 또 방송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되고 방송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성투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뵐게요.